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화학원 수업을 위한 영상입니다. 예, 오늘은 3단원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 중에 이온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제로 이제 물질은 원자가 다니면서 이제 원자가 독립적으로 물질을 이루는 경우가 거의 없고 원자끼리 결합을 하고 그 결합의 본질은 전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물질을 형성하는 결합의 종류에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온 결합이 있고요. 이온 결합, 그 다음에 공유 결합, 그 다음에 금속 결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인 이온 결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개념은요, 옥텟 규칙과 이온 결합이고요. 학습 목표는 이제 옥텟 규칙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온의 형성과 이온 결합의 형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의 특성과 이온 결합 화합물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건 이온끼리의 결합인데요. 그럼 이온을 왜 만들게 되느냐?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온이 형성되는 이유는 옥텟 규칙이라는 걸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옥텟 규칙에서 옥텟이라고 하는 거, 옥트 이런 건 이제 8이라고 하는 접두어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원소 중에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결합을 하지 않는 아이들을 이제 비활성 기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에 이제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헬륨 같은 경우는 전자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1s에 2개를 채우고 있지만 헬륨을 뺀 나머지 비활성 기체의 경우 이제 전자 배치를 해보면 가장 바깥 전자 껍질, 이제 네온의 경우에는 1s 2개, 2s 2개, 2p 6개니까 가장 바깥 껍질이 바로 2s, 2p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르곤 같은 경우에는 1s에 2개, 그다음에 2s, 2p에 2개 6개. 그다음에 3s 2개, 3p 6개에서 가장 바깥 껍질이 요 3s, 그다음에 3p가 되는데요. 이렇게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헬륨은 물론 전자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2개밖에 없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 8개의 전자를 가지면 매우 안정하구나 라고 하는 이 원리를 바로 옥텟 규칙이라고 하고, 바로 바깥에 가장 바깥 껍질에 8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을 때 안정하다라는 이 옥텟 규칙이 화학 결합을 하는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그래서 이제 비활성 기체가 아닌 다른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온 형성의 원리를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걸 가지고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 지금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산소, CL 얘네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일단 족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1족이고 원자가 전자수가 1개죠. 그리고 마그네슘은 2족, 원자가 전자수가 2개.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13족, 원자가 전자가 3개. 그 다음에 산소는 16족, 원자가 전자가 6개. 그 다음에 염소는 17족, 원자가 전자가 7개입니다. 이처럼 가장 바깥에 8개가 아닌 아이들, 1개, 2개, 3개 혹은 6개, 7개를 가진 아이들이 어떻게 비활성 기체처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얘네들이 이제 공통점이 바로 금속이라는 거죠. 원자가 전자가 나트륨은 하나,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2개,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이렇게 3개. 이처럼 원자가 전자 수가 몇 개 안 되는 아이들, 주기율표상에서 왼쪽에 있는 아이들이 금속인데요. 이렇게 원자가 전자가 몇 개 안 되는 아이들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면 뭐 2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원자가 전자가 1개니까 7개를 얻어오거나 1개를 버리는 건데, 이런 경우는 전자를 1개 잃습니다. 전자를 1개 잃죠. 그러면 이제 Na 플러스가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비활성 기체 누구랑 똑같아지나요? 네온하고 똑같아지는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전자를 2개 잃지요. 그러면서 마그네슘 2+가 되면 네온하고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3개 잃어서 알루미늄 3가가 되면 네온하고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안 되는 애들은 전자를 잃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죠. 반면에 이제 산소나 염소, 이제 산소 같은 경우 원자과 전자가 6개,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는 7개, 이런 애들 바로 비금속이죠. 그럼 이런 아이들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면 산소는 2개 얻는 게 낫겠죠. 그래서 O2-가 되면 네온하고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염소 같은 경우는 1개를 얻어서 Cl-가 돼서 아르곤하고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죠. 이처럼 금속은 전자를 잃고 그 다음에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비활성 기체와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바로 금속 원자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돼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양이온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바로 금속입니다.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1개인 지금 나트륨을 예로 들어보면 이 전자 하나를 잃고 네온하고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걸 식으로 쓰면 나트륨이 전자를 잃고 나트륨 이온이 된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비금속 같은 애들, 비금속은 원자과 전자가 많아요. 지금 염소가 원자과 전자가 7개인데 이런 애들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Cl이 전자를 하나 얻어서 Cl-가 되면 이렇게 아르곤하고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금속은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된다라는 게 이온의 형성입니다. 교과서에는 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14족이나 15족은 대부분 이온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14족은 원자과 전자가 4개고요. 15족은 원자과 전자가 5개예요. 그러니까 14족이 이온이 되려면 4개를 잃거나 4개를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15족이 이온이 되려면 5개를 잃거나 3개를 얻어야 되는데 이처럼 얻거나 잃어야 하는 전자수가 많아지면 에너지적으로 사실 되게 유리하지가 않아요. 이온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이제 이온을 만들다기보다 다음 시간에 배우는 공유결합을 통해서 물질을 형성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이온이 만들어지는 걸 좀 잠깐 정리를 좀 해볼게요. 다음 원자가 안정한 이온이 되기 위해서 전자를 몇 개 얻거나 잃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걸 알기 위해서 얘네들의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를 한번 먼저 볼게요. 원자과 전자가 산소는 6개, 그다음 질소는 5개, 그다음에 마그네슘은 2개, 칼륨은 1개죠. 이처럼 원자과 전자 수가 많으면 전자를 얻어서 채우고요. 원자과 전자가 적으면 잃어서 비활성 기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 6개니까 2개를 얻게 되죠. 그 다음에 질소 같은 경우는 이제 많지는 않지만 3개를 얻어서 음이온이 됩니다. 반면에 마그네슘은 2개를 잃어서 이온이 되고요. 칼륨은 1개를 잃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이 양이온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나트륨이요. 나트륨 원자 번호 11번이죠. 원자과 전자가 1개입니다. 그럼 전자를 1개 잃어서 나트륨 양이온이 되고 그렇게 되면 비활성 기체인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아지죠. 이렇게 해서 이온이 형성되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이온이 서로 만나면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데요.
이온 결합이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바로 무슨 힘, 정전기적 인력,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안정한 화합물이 형성되는데 이것을 바로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냐? 나트륨하고 CL이 저 근처에 같이 있습니다. 그럼 나트륨은 전자를 잃고요. 그 다음에 CL은 전자를 얻으려는 경향이 강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CL은 그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형성되면 얘네들 사이에 전기적인 인력이 형성돼서 바로 결합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온 결합의 본질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형성되는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합이 형성될 때 이제 에너지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결합이 형성되느냐 하는 건데요. 결합이 형성되는 건 안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제 안정하다라는 건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전자 배치가 비활성 기체처럼 되는 게 이제 안정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안정화되면 바로 포텐셜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합이 형성되는 건 에너지가 아주 포텐셜 에너지가 낮은 비활성 기체처럼 전자 배치가 되는 이러할 때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온 결합의 본질은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결합이 형성될 때 이 결합에 관여하는 힘을 살펴보면 인력뿐만이 아니라 사실 반발력도 함께 고려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지만 얘를 이제 살펴보면요. 양이온도 안에 핵이 있고 바깥에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음이온도 가운데 핵이 있고 바깥에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멀리 있을 때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인 인력만 고려하면 되지만 얘네들이 너무너무 가까워지게 되면 전자끼리는 반발력이, 그 다음에 핵끼리는 또 반발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는 반발력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는 인력과 반발력을 모두 고려하여 에너지적으로 가장 낮은 안정한 상태에서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것을 에너지와 거리 사이의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러한 그래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빨간색 그래프는 여기서 이제 빨간색 그래프, 요거는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이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약간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건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 위치에 따른 에너지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온 사이의 거리가 이제 멀 때 되게 멀어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0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제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력에 의해서 포텐셜 에너지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만 생각을 한다면 얘네들이 무조건 가까이 붙어 있을 때가 가까이 있을 때가 결합이 형성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얘네들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이제 반발력이 생겨서 얘네들 반발력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 아주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가 가까워지면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결합은 인력에 의한 에너지,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의 합. 그게 이제 이 파란색 그래프인데요. 이 파란색 그래프에 의해서 결합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A 위치를 한번 볼게요. A 위치는 거리가 멀어서 아직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멀어서 결합이 안정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C를 한번 볼게요. C는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반발력이 너무 우세하게 작용을 해서 포텐셜이 되게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합은 언제 형성되느냐? 인력과 반발력이 둘 다 고려한 이 파란색 그래프, 파란색의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에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 요 B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가 바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 결합이 형성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바로 에너지가 가장 낮은 B 지점에서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요.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어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에서 결합을 형성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에너지가 0인 상태예요. 여기요. 이건 이제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반발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같아서 에너지가 0이 되는 상태인데 이 에너지가 0이 될 때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결합이 0일 때, 에너지가 0일 때 결합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에서 결합이 형성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결합이 형성될 때 이 결합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에너지를 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이건 이제 원래 고3 화학 2에 나오는 건데요.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얘네들이 원자 상태일 때입니다. 원자 상태일 때는 이제 결합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얘가 에너지가 흡수되면 양이온이 됩니다. 이때 흡수하는 에너지가 바로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배운 거죠. 어떤 나트륨이 에너지를 흡수하면 나트륨 이온이 되는데 이때 결합을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 이것을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를 흡수해서 양이온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Cl, 그 비금속 원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면 Cl-이온이 되는데요. 요걸 이제 전자 친화도라고 해요. 이건 이제 안 배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음이온이 될 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들어지게 되면 얘네들이 결합을 형성을 합니다. 이제 이건 결합과 관련된 에너지예요. 이온 결합을 형성할 때 결합과 관련된 에너지, 이러면서 안정한 결합을 만들게 됩니다. 즉 얘네들이 이 원자로 있을 때보다 이렇게 결합을 형성하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 안정한 결합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이때 방출하는 439kJ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바로 아까 그래프 있잖아요. 요 그래프.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바로 요 방출하는 원자 상태일 때에 비해서 결합이 형성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면 많이 방출할수록 에너지가 낮은 안정한 결합 물질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런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쓸 수 있겠죠. 예,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쓰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온 결합 물질이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트륨 1가짜리랑 Cl-1가짜리가 만나면 얘가 어떻게 몇 대 몇으로 만나야 중성이 되겠느냐. 양이온과 음이온이 1대1로 만나면 중성이 되겠죠. 그럼 이때 1대1 화학식 NaCl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런데 나트륨 1가짜리랑 O2-가 만나요. 그럼 몇 대 몇으로 만나야 화학적으로 중성이 될까요? 예, 나트륨 2개에 산소가 하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2대1로 만나야 결합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걸 간단하게 표현한 게 바로 이겁니다. A에 A 플러스 이온이 있고요. B에 B 마이너스 이온이 있으면 얘네들을 이렇게
서로 전하의 반대를 쓴 다음에 얘네들의 약분을 할 수 있으면 약분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럼 약분을 해서 A, B 이렇게 화학식을 쓰는 거죠.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은 실험식이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화학식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Mg랑 Cl이 결합을 해요. 그럼 Mg2 플러스랑 Cl이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MgCl2 이렇게 화학식을 쓰게 되면 되고요. Na 플러스와 O2 마이너스죠. O2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Na2O 이게 바로 화학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제 많이 나오는 양이온과 음이온을 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1족은 1가짜리 플러스 1가짜리 양이온이 되는 거고요. 2족은 플러스 2가짜리 양이온이 되죠. 그다음 13족은 플러스 3가 이온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자주 다루지 않는 전이 금속들이 있어요. 은 Ag1 플러스 그 다음에 구리는 2 플러스 원래 구리는 1가짜리도 있기는 한데요. 가장 많은 게 2 플러스 철 2 플러스 얘도 3가짜리가 있기는 하지만 2 플러스 그 다음에 제텐 2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 좀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요거 암모늄 이온이죠. 암모늄 이온은 질소 원자 하나랑 수소 원자 4개가 합쳐져서 한꺼번에 1가짜리 양이온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이온 16족 원자과 전자 6개니까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17족 원자과 전자가 1개니까 1 마이너스 이런 거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다원자 이온들이 있어요. 이 중에 기억해야 하는 거 바로 OH 수산화 이온 그 다음에 CH3CO 마이너스 요거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 질산이온 그 다음에 CO3 2 마이너스 탄산이온 그 다음에 SO4 2 마이너스 황산이온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이름을 읽을 때는 음이온의 이름을 먼저 읽고 양이온의 이름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에도 있는 요 표를 한번 완성을 해볼 텐데요. NaCl 음이온 이름이 이제 음이온 이름엔 무슨 화이온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소자가 붙어 있어요. 그럼 이 소자를 떼고 무슨 화 이렇게 붙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Cl은 염화이온이고 양이온은 그냥 원소 이름에다가 이온만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붙이면 염화나트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aF F 플루오린이죠. 근데 음이온은 화이온 이렇게 붙이면 되니까 플루오린 화이온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 해서 플루오린 화나트륨 이렇게 씁니다. 그럼 염화 마그네슘 볼게요. 이거 음이온이 염화이온 Cl- 마그네슘이 마그네슘 2가짜리 이온입니다. 양이온을 먼저 쓰죠. 그럼 이렇게 쓰면 MgCl2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탄산나트륨, 이 탄산이에요. 탄산이온 CO3 2 그다음에 나트륨 Na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탄산 칼슘 한번 볼까요? CO3 2 칼슘 Ca 2 플러스 둘 다 2가짜리예요. 그러면 1대1로 결합하면 되죠. 그래서 CaCO3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황산이온 SO4 2 그 다음에 구리 Cu 2 플러스 그러니까 1대1이에요.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알루미늄 3가짜리에 SO4 2 2가짜리예요. 그럼 이렇게 거꾸로 쓰는 거죠. 그럼 Al2 SO4 3가 되고요. 얘는 이름이 황산 알루미늄이 되겠죠. 이쪽도 한번 채워볼게요. NaFKI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질산 은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음이온이 질산이온이에요. 이거 외워야 합니다. NO3 마이너스 그 다음 은이온이 Ag 플러스 1대1이니까 Ag NO3 이렇게 쓰면 되겠죠.
산화칼슘, 산소 E-, 칼슘 CaE+. 둘 다 이가니까 1대1 CaO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MgOH, OHO2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죠. OH2. 요 수산화 이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산화 마그네슘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 반드시 고치세요. 그다음에 황산 바륨, 황산이온 SO4E-, 바륨 BaE+. 그럼 얘 1대1로 만나면 되겠죠? BaSO4 이렇게 식을 쓰게 됩니다. 식을 쓰고 이름을 부르는 거 좀 익숙하게 해두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요거 정리 문제 한번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과 산화이온이 결합하여 생성되는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써봐라. 예, 양이온이 3+고요. 음이온이 E-예요. 그럼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Al2O3 산화 알루미늄이 되겠습니다.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경지기적 인력이 작용하여 이루어진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하죠. 어떤 금속 M이 공기 중에서 산화하는 이온 결합 물질 M2O3를 형성한대요. 그러면 이거 원래 이렇게 대로 하면 M은 3+를 만드는 애고 O는 E-를 만드는 아이죠. 그럼 M은 3가짜리 이온을 만드는 아이입니다. 그럼 얘가 염소랑 결합하래요. M 3가짜리, 염소는 1가짜리. 이렇게 쓰면 MCl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형성된 이온 결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이런 이온 결합 물질은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구조. 얘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예, 이온 결합 물질은요. 분자처럼 양이온 1개, 음이온 1개 이렇게 해서 분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계속 규칙적으로 쭉 쌓여 있어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된 단단한 아이를 우리는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규칙적인 배열로 이루어진 고체예요.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단단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는 고체 결정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이온 결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 이런 이온 결정은 물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예, 얘네들은 이온 결합 물질은 대부분 물에 잘 녹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서 녹느냐? 원래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이 따닥따닥 결합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애들이 물에 들어가면요. 물 분자가 있는데 물 분자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물 분자에 산소, 수소가 있는데 산소는 약간 마이너스를 띠고요. 수소는 약간 플러스를 띠게 돼요. 그래서 양이온이 있으면 산소가 이제 양이온 쪽을 향하게 돼서 인력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달라붙습니다. 그 다음에 음이온이 있으면 음이온 쪽으로는 이제 수소 쪽으로 이렇게 해서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원래 양이온과 음이온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 얘네들을 주변으로 물분자가 둘러싸면서 물분자 사이에 인력이 작용을 해서 결정으로부터 얘네들을 떼어내게 됩니다. 이처럼 물분자에 의해서 둘러싸이는 현상을 수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물분자에 의해서 둘러싸이면서 결정이 쪼개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온이 돼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수화되면서 떨어져 나가면서 물에 녹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물에 잘 녹는데요. 그 물에 녹는 현상을 수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 전도성을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전기가 흐르는 건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입니다.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어야 돼요. 즉 예를 들면 이온이 있거나 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얘네들이 전류가 흐르려면요.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전기가 흐르는 조건이에요. 그럼 이온 결합 물질을 한번 볼게요.
얘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긴 하지만 얘는 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전극을 걸어줘도 얘네들이 이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얘를 액체로 만들어요. 이거 용융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가열해서 녹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유동성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반대 전극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물에 녹아요. 이거 수용액 상태입니다. 물에 녹은 상태에서 얘네들도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액체로 만들거나 물에 녹이면 자유롭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서짐인데요. 이온결합 물질은 사실 소금을 생각하면 딱 좋아요. 소금 알갱이 하나하나는 매우 단단해요. 그런데 이제 소금이 덩어리가 있으면 얘를 이렇게 탁탁탁탁 치면 쉽게 부스러지거든요. 단단한데 부스러진다라는 게 이온결합 물질의 특성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단단한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단단해요. 그런데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이걸 강제로 이렇게 입자의 구조가 이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힘을 가한다는 건 강제로 밀어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의 층을 힘을 줘서 밀어내면 이때 층이 밀리면서 서로 같은 전기를 띤 입자들이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서로 같은 전하를 띠고 있으면 서로 반발력이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힘을 줘서 층을 밀어내면 같은 이온끼리 반발력이 작용을 해서 얘네들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온의 층이 밀려 같은 전하를 띈 이온 사이에 반발력이 생기면서 이렇게 부스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단하면 부서진다 라고 하는 게 이온결합 물질의 특성이고요. 이건 소금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는 점과 끓는 점, 녹는 점 경향성인데요. 이게 좀 되게 중요해요. 이온결합 물질은 정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는데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힘 중에 가장 강한 힘이 핵력이죠. 그다음 두 번째 힘이 바로 정전기적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힘에 의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아서 상온에서 고체예요. 이건 100% 고체예요. 뭐 내가 모르는 물질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그럼 얘 고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얘네들의 녹는 점이 또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이온결합 물질의 녹는 점은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그 다음에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이건 왜 그러냐면 이게 물리 시간에 배우는데요. 이 정전기적 인력의 본질은 쿨롱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쿨롱의 힘이 두 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라고 하는 건 결국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거리는 사실 이온 반지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온 반지름이 작을수록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게 되겠죠. 그래서 이온 반지름이 작고 이온의 전하량이 크다. 이온의 전하량이 크다라는 건 사실 원자과 전자수하고 관련이 있을 텐데요.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쪽 편에, 이 왼쪽 편에 있는 네 가지 물질은 모두가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이 1가짜리인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온 간의 거리가 이렇게 커지죠. 거리가 큽니다. 이럴수록 녹는 점이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왜냐하면 이온 결합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거리가 클수록 녹는 점이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MgO, CaO, SrO, BaO 얘네들 지금 2 플러스 2 마이너스 전하량이 똑같죠. 그런데 거리가 깁니다. 거리가 클수록 녹는 점이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요 NaCl이요. 거리가 276이고요. 그 다음에 BaO. 거리가 275예요. 거리가 거의 비슷해요. 거리가 거의 비슷한데 지금 녹는 점은 NaCl이 801도, 그 다음 BaO가 1972도예요. 어때요? 거리가 비슷한데 전하량이 크면 훨씬 높죠. 그게 바로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온 결합 물질의 특성까지 살펴봤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았지만 뭐 1시간에 하기에 좀 분량이 좀 많기는 했지만요. 이렇게 해서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까지 살펴봤고요. 요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온 결합 화합물들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뭐 소금,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소금이고, 그 다음에 요 탄산칼슘이요. 석회석, 시멘트 이런 것도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제설제, 염화칼슘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제 이온 결합 물질로 이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 잠깐 풀어보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이 가지는 특성 3가지 이상. 뭐 상온상업에서 고체이다.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 고체에서는 없지만 액체나 수용액에서 있다. 뭐 이런 거 있겠죠. 그 다음에 단단하지만 쉽게 부서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물질의 녹는 점을 예상하여 부동으로 한번 표시해보자 했는데 Na2O하고 K2O. 얘네 둘 다 1가짜리 E-, 1가짜리 E-입니다. 그러면 거리가 짧을수록 녹는 점이 높겠죠. 근데 Na 플러스하고 K 플러스하고 이온 반지름을 보면 K 플러스가 당연히 더 크죠. 그러니까 이온 간의 거리는 NA가 더 짧습니다. 그러니까 녹는 점은 Na2O가 K2O보다 더 높겠죠. 그 다음에 NaF하고 MgO, 여기 MgO입니다. O가 빠졌어요. 사실 이 MgO는요, 녹는 점 얘기 나올 때 사실 되게 많이 나오는 아이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보통 우리 양이온 많이 쓰는 아이들 뭐 이렇게 있어요. NA랑 MG, 이온 반지름 얘가 더 작죠. 그 다음에 이제 CL 같은 거 되게 좀 많이 나오는데요. CL-랑 O2- 이렇게 보면 이온 반지름 이렇게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MgO의 조합은 이온 반지름이 되게 작은 아이의 조합이에요. 그런데 얘가 2가짜리예요. 그래서 이온 반지름이 작으면서 2가짜리의 조합, 얘 녹는 점이 엄청 높아요. 거의 3000도입니다. 그래서 2800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문제 풀 때 MgO가 나오면 얘 무조건 녹는 점이 되게 높은 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KCl, CaO 요 1가짜리, 얘 2가짜리. 사실 거리가 나오지는 않아요. 거리가 나오지는 않는데 지금 K하고 CA 보면 K 플러스하고 CA 플러스 보면 반지름 얘가 더 작고요. CL 마이너스하고 O2- 보면 반지름 얘가 더 작습니다. 반지름이 작은 조합인데 전하량도 더 커요. 그래서 CaO가 녹는 점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문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은 원소 A부터 E의 이온 반지름의 상대값을, 그 다음에 표는 원소 A부터 E로 구성된 이온 결합 물질들의 녹는 점을 나타냈는데요. A부터 E가 O, F, Na, Mg, K 중에 하나래요. 이때 A, B, C는 양이온이고요. D는 음이온이에요. 그럼 이온 반지름. 여러분 뭐 지금 NA하고 Mg는 등전자 이온이니까 등전자 이온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작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NA하고 K는 같은 족입니다. 같은 족에서는 주기가 클수록 크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 C는 K,
Na, Mg 이 순위 A, B,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DE는 O하고 F인데요. O2-, F- 등전자 이온. 원자 번호가 클수록 작다. 그래서 크기가 더 작은 아이가 F입니다. 그래서 F가 E, 그 다음에 O2-가 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AE, BE, CD가 어떤 물질인지 우리 알 수 있죠. AE 바로 KF입니다. 그 다음에 BE, NaF고요. 그 다음에 CD, MgO가 됩니다. 그럼 이제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기억 A와 C는 같은 족이냐 했는데 A와 B가 같은 족이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 니은 CD는 KF가 아니라 MgO. 그 다음에 이온 사이의 거리는 AE. 그 다음에 BE. 똑같이 음이온은 똑같이 플로린인데요. 양이온은 K 플러스가 더 크니까 이온 사이의 거리는 AE가 BE보다 크다. 이거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번. 그림은 이온을 표시하는 방법을 카드에 나타낸 것이고 표는 세 가지 이온에 대한 정보이다 하고 이제 A이온, B이온, C이온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뭐 여러분 이거 원소 표시하는 방법 다 아니까요. A이온은 원자 번호가 12나이네요. A는. 왜 이제 A죠? 원자 번호 12내는 마그네슘인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얘 질량수가 24래요. 그 다음에 전하량이 2예요. 2 플러스.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요게 이제 A입니다. 그 다음에 B이온 한번 볼까요? B이온은 11번이래요. 11번. 그 다음에 23. 질량수가. 우리 11번. 나트륨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플러스 1가짜리잖아요. 그러니까 M은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C이온 한번 볼까요? C이온. 원자 번호 8번. 산소네요. 그 다음에 16번. 얘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E- 가져야 돼요. 그래서 N은 2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 중성자수는 A와 B가 같다. A의 중성자수는 24에서 11을 뺀 12. 그 다음에 B는 질량수 23에서 11을 뺀 12. 그래서 얘 중성자수가 같네요. 그 다음에 니은 이온의 전자수분의 이온의 전하수는 C가 B의 2배이다 했는데 이온의 전자수 C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니까 어쨌든 전자는 10개예요. 그 다음에 이온의 전하 얘는 2. 그 다음에 B는 전자수 10개. 그 다음에 이온의 전하 1. 그러니까 10분의 2가 10분의 1의 2배이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B와 C의 안정한 화합물 B는 1가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C는 2가짜리죠. 그럼 이렇게 어떻게 돼요? B2O가 돼야 돼요. B2O. 근데 M은 1이고 N은 2니까 얘가 얘기하는 건 BC2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3번을 한번 볼게요. 표는 4가지 이온 결합에 대한 자료이고 그림은 일기압에서 NaF, BaO의 녹는 점을 기준으로 구분한 영역 1부터 3을 나타냈대요.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1부터 3의 어느 부분에 속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NaF의 녹는 점은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BaO의 녹는 점도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NaF의 녹는 점이 기억이고 그 다음 BaO의 녹는 점이 니은이래요.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이 어디 들어가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기억이 NaCl이네요. 네. 기억이 NaCl. 그 다음에 니은이 CaO.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NaF랑 NaCl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NaF하고 NaCl 얘네들 둘 다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런데 이온 반지름은 Cl-가 더 커요. 그러니까 NaCl은 NaF보다 녹는 점이 더 낮아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나오죠 벌써 거리가 더 길면 녹는 점이 더 낮다. 그러니까 996보다 더 낮은 요게 바로
1번 구역이 NaCl의 녹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aO를 한번 볼게요.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BaO의 녹는 점이 1973인데요. CaO는 BaO보다 거리가 더 짧아요. 그러면 1973보다 더 높은 녹는 점을 가져야 되니까 바로 1973보다 더 높은 녹는 점 니은 부분이 바로 3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기역과 지은의 녹는 점은 바로 1번 영역과 3번 영역.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3번, 4번 문제. 이거 이제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인데요. 이거 얼핏 보면 엄청 어려워 보여요.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볼게요. 표는 2, 3주기 원소 X부터 Z로 이루어진 화합물에 대한 자료인데 한번 볼게요.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양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진짜 뭐냐면 예를 들어서 NaCl 1몰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양이온도 1몰, 음이온도 1몰 해서 총 이온의 몰이 2몰이어야 되잖아요. 그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양이 5몰이라는 건 물질이 화합물이 1개 들어갔는데 이온이 5개가 나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가는. 그러니까 2가짜리 3가짜리로 이루어진 아이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애들. Al3 플러스랑 O2-로 이루어진 애를 한번 볼게요. 그럼 Al2O3인데 얘 하나 녹이면 양이온 2개, 음이온 3개 나오잖아요. 이런 게 바로 가번에 해당하는 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Y랑 Z로 이루어져 있는데 4개가 나오는데요. 얘는 어떤 애일까요? 얘는 어떤 애냐면 1개를 녹였는데 4개가 나와야 한다. 2개 나올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애들 CaO 이런 애들은 CA2 플러스에 O2-를 CA2O2 이렇게 쓰나요? 아니죠. 이 약분해서 CaO.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개가 나와야 된다는 건 무조건 양이온 1개에 음이온 3개던가 음이온 1개에 양이온 3개던가 이런 아이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러네요. 예를 들면 AlCl3 이런 애들이요. Al 3가짜리랑 Cl-1가짜리 이런 아이가 만나면 1몰 안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양이 4몰이 되겠죠. 뭐 대충 봐도 얘가 뭐겠구나라는 걸 알 수는 있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표는 구성 원자 X부터 Z의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수와 이온이 가지고 있는 전자수를 나타낸 것이고 Y가 X보다 크대요. 그리고 얘네들은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데요. 지금 한번 봅시다. 2주기랑 3주기 애들이 이온을 만들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2주기, 3주기에 있는 아이들이 이온을 만들면 이제 어떤 게 가능하냐면 뭐 리튬 같은 아이들은요.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가지겠고요. 그 다음 아이들은 이제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이나 염소 같은 아이들은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가질 거예요. 그럼 이런 조건이거나 이러한 조건이거나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그러니까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양이온에 그 다음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음이온에 결합하던가 아니면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양이온에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음이온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전자수가 Y는 X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이제 얘네들이 어떤 애들일까 하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한번 볼게요.
X, Y, Z를 보면요. X 원자, 그러니까 전자수가, 이온의 전자수가 X, Y인데 지금 X나 Z는요. 이온보다 전자수가 더 작은 원자예요. 그러면 이온이 됐을 때 전자수가 더 늘어나는 아이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하고 Z는 음이온인 아이예요. 그런데 Y는 이온이 되면 전자수가 줄어들어요. 그럼 얘가 양이온이 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볼게요. 한번 전자를 보면 X랑 Y는 음이온이 되는 아이라고 했죠. 그런데 X는 음이온이 되면서 전자가 두 개가 많아지는 애예요. 그러니까 지금 X는 E-가 되는 아이인 거고요. 그 다음에 Z는 Z1-가 되는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양이온의 아이는 3-3+가 되는 아이예요. 3+. 그러면 지금 아까 이온의 전자수가 Y가 X보다 크다 그랬는데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가지거나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거나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가질 수가 있는데 3가짜리이면서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가진 아이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X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10개인 아이가 되는 거고 Y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는 18개짜리가 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X, Y, Z가 어떤 애인지가 쭉 결론이 나겠죠. 한번 볼까요? X는요. 전자 10개를 가지면서 E-인 아이니까 O2-인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Y는 3+를 가지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야 되니까 알루미늄 3+입니다. 그 다음에 Z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가지면서 1가짜리여야 되니까 Cl-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가가 어떤 애인지, 가는 O2-랑 Al3+로 이루어진 Al2O3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Y2X3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Y랑 Z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Al 그 다음에 Cl3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Y의 Z3 이렇게 되는 아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보기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Y분의 X는 3분의 1보다 크다 했는데 Y분의 X는 18분의 10이죠. 그리고 3분의 1은요 18분의 6. 그러니까 요거 더 큽니다. X는 기억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Y와 Z는 같은 주기다 했는데 Y는 지금 알루미늄 3주기고요. 그 다음에 Cl, Z, Cl 3주기. 그러니까 둘 다 3주기.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디귿 양이온 수분의 음이온 수의 비는 가하고 나. 가는 양이온이 2개고요. 그 다음 음이온이 3개예요. 그 다음에 나는 양이온이 1개에 음이온이 3개입니다. 그럼 얘네들 계산하면 1대 2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기억 니은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그림은 같은 주기 AB래요. 같은 주기로 이루어진 이온 결합 물질 X를 물에 녹였을 때 단위 부피당 이온 모형을 나타낸 거고 A2+와 Bn-는 각각 네온 또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데요. 일단 지금 한번 볼게요. A가 2+인데 3개네요. 그런데 B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즉 A하고 B는 1대 2의 비율로 결합을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럼 A가 2+라면 B는 1-여야 되겠죠. 그래서 N은 1값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같은 주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는 네온이고 하나는 아르곤이라 그랬어요. 그럼 네온이 되고 아르곤이 될 수 있는 애는 지금 몇 주기일까요? 바로 3주기예요. 그래서 A는 마그네슘이죠. 그래서 A2 플러스는 네온하고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는 거고요. B는 Cl이에요. 3주기, 같은 3주기. 이때 Cl-가 되면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기억 X의 화학식은 A는 1개에 B는 2개니까 A, B2가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B는 3주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 번호는 CL이 MG보다 더 크니까 B가 A보다 더 크다. 이거 맞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은 화합물 A, B와 C, D를 결합 모형으로 나타냈는데 양이온의 반지름이 A가 C보다 더 크대요. 그럼 일단 C는 E 플러스인데 전자가 10개예요. 그러면 C E 플러스는 Mg E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랑 전자 배치가 똑같아요. A에는 전자가 똑같이 10개예요. 그런데 얘보다 크기는 더 커야 돼요. 마그네슘이랑 전자 배치 똑같은 양이온.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있을 수 있죠. 등전자 이온인데 원자 번호가 클수록 크기는 작다. 그러니까 C 플러스보다 즉 Mg 플러스보다 크기가 크려면 AM 플러스는 바로 나트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N은 1이 되죠. 그 다음에 D 볼게요. D는 Mg2 플러스랑 똑같이 E-인데 전자 10개이네요. 그럼 얘는 O2-겠죠. 그래서 Mg2 플러스랑 O2-입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AN 플러스랑 BN N 마이너스. 이거 뭘까요? Na 플러스랑 F 마이너스여야죠. 그럼 한번 이제 대답을 해봅시다. 기억 CdL은 전기전도성이 있다. 이거 MgO 이온결합 물질인데 L이에요. 그럼 전기전도성이 있죠. 예, 그 다음에 N값은 1이다. 이거 맞습니다. 음이온의 반지름은 하나는 F-고요. 하나는 O2-예요. 이거 등전자 이온입니다. 등전자 이온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작다. 그러니까 F-가 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네, 이온결합 물질 문제를 좀 풀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2단원에서 배운 주기적 성질이 조금 나오고 있죠. 전자 배치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온결합 물질 3단원을 풀 때는 2단원 내용도 꼭 잊지 말고 연결을 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오늘 이온결합 물질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것으로 수업은 마치겠습니다.